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북군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31일 설 하루 전날 인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1월 31일 이 설 전날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열릴 예정이었죠. 원래 6시부터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 지금 토론장에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TV로 시청을 할, 지금 일단 각 양당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자료 없이 하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으나, 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건지,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대고 지금 토론을 무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설 연휴 중인데 아마 지금 판세가 어떤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오늘 현재 판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갑자기 막 큰 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캠프의 7인의 소위 말하는 7명의 측근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본인들은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장관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배수의 진을 쳤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워낙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통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이재명의 지지가 조금 올랐습니다. 자,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죠. 여기서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이 4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37.9, 안철수 10.6, 심상정 3.0 이런데, 자, 41.6 대 37.9로 윤석열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있지만, 지난주에 대비하면은 이재명이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4.1%포인트나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2.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눈물 흘리고 큰절을 하고, 또 본인의 욕설에 대해서,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형이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서 시정에 개입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막 못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후회한다,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 결과로 약간 이 정서적인 면이 움직여서 지지율이 약간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받은 조사에서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40.2, 이재명이 38.5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섰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이 1.8%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1.7%포인트 상승을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이 후보자 배우자들이 전면에서 부각이 되고 또 쟁점화되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 대선 유력 주자들과 관련된 녹음 파일, 녹취록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승부의 한 변수가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크게 보면 최근에 녹취록 3가지죠. 김건희 씨 7시간, 이재명의 160분, 또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의 녹취록. 자, 이 3가지 녹취록이 대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일단 열린공감TV가 지난주 토요일에 정영학 회계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죠.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하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통화한 그 녹취록을 또 방송을 했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열린공감TV죠. 계속 줄리 의혹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녹취록을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형은 이때 자기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정형학이 김만배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윤석열이는 형이 내가 갖고 있는 녹취록
그 카드면 죽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가 있어. 윤석열을 죽일 만큼의 위력 있는 카드가 있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한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윤석열에는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한다. 내가 어떤 윤석열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거기 굳이 대선에 나는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취지인데, 정치판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데, 이 또 앞뒤 문맥은 어떻게 됐는지 다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만 딱 공개되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쟁점화를 또 시도를 하고 있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또다시 윤석열 그 부친이 연희동 집을 급히 팔고 이사를 갈 때 그때 우연히 그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의 누나다. 그런 그 보도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거의 우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때 논란 당시에 급히 파느라고 오히려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았다. 그래서 이 통장까지 공개했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 사안이죠. 근데 그 사안과 다시 연결시킵니다. 우상호는. 김만배가 누나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후보 일가에 조력할 정도의 관계 아니냐. 김만배와 윤석열이 가까운 사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그 전에 내가 김만배를 본 것은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나눈 관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윤석열과 김만배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때 윤석열이 대장동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자, 이것까지 연결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을 오래 한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으니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의 이 말은 거의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윤석열을 처치할 만한, 없앨 만한 그런 카드가 있다. 이것은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앞뒤 맥락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 정영학, 녹음을 한 정영학을 비롯해서 여기에 발을 담근 공범들이 상당히 불안했겠죠. 본인들이 다 이거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겠죠, 본인들은. 그래서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불안하죠. 그래서 검찰이 이거 수사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을 오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낙 크게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 공범들이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니까 김만배가 하는 말은 이거였을 겁니다. 내가 검찰에 오래 출입했다. 그리고 내가 검찰총장 윤석열의 약점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내가 수사를 막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공범들에게 하는 과정에서 허풍을 친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카드가 있었다면은 벌써 지금 검찰이나 또는 여권과 민주당 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벌써 거래를 했을 겁니다. 거래를 해서 그 카드를 넘겨주고 본인들은 좀 죄를 덜 받는 그런 딜을 분명히 했겠죠. 수천억 원을 이렇게 장난친 그 사람인데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 윤석열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벌써 써먹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허풍이기 때문에 손에 쥔 것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검찰총장 누를 힘이 내게 있다. 이렇게 과시를 하는 공범들을 안심시키는 그 단계에서 나온 말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정당을 오래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법조 오래 출입한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을 오랫동안 출입하게 되면은 그 당 대표나 국회의원 중진들하고 상당히 친해집니다. 상당히 친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은 간혹 사생활 이야기도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데도 저도 정당, 국회, 청와대, 한 30년 이상을 출입을 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별게 아닌데도, 그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 아주 작은 꼬투리,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
나만 아는 거니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밖에다가 허풍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석에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사석에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있죠. 간혹 뭐 내가 이 누구에 대해서 내가 입만 열면은 거기는 정치 생명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소한 것 이것을 크게 뭐 부풀려서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김만배 같은 경우는 동료들을 안심을 시켜야 되니 그것을 뭔가 부풀려서 크게 부풀렸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영학 녹취록, 이 정영학 녹취록은 그 안에 보면은 여러 차례 그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은 이 김만배가 허풍을 떤 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건희 녹취록. 김건희 녹취록은 오히려 지금 여론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 최근에 여론의 호응을 받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공개가 됩니다. 그전에 좀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던 이 발언도 있었죠. 무슨 뭐 좌파 발언이라든가 또는 이 미투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발언들은 이 딱 곤란해서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 곤란해서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부 다 7시간 뭐 50몇 분짜리 갖고 있지 않으니 그중에서 딱딱 곤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만 곤란해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자,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내용도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공개된 거 보면은 이 김건희 씨가 이 정권의 스피커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공개한 유튜버는 본인도 이거 7시간 몇 분짜리를 다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좌파입니다. 친문, 문재인 쪽 성향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파일을 입수를 할 수 있었겠죠. 자기들끼리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김건희 씨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내가 김건희 씨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씨의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내가 공개한다. 이러면서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말이죠. 김어준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평가입니다. 김어준은 진보 진영이라기보다는 자기 사업가다. 자기 사업한다. 자기 장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녹음하고 있는 이명수에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김어준을 혹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의는 항상 시대마다 바뀐다. 사람들이 정의의 편을 들어야지 무조건 나는 진보니까 진보 편만 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정의가 아니고 하나의 비즈니스다. 자, 김어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정의가 아니고 자기 장사하는 거다. 나는 진보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진보 편만 들고 그렇게 하는 건 정의가 아니고 비즈니스다. 자기 장사다.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녹음 파일도 지금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윤석열 후보 성격을 평가하면서 너무 순진하고 영화 보면은 맨날 혼자 온다. 그리고 노무현을 너무 좋아한다. 자, 노무현을 너무 좋아한다. 이것이 뭐 부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도층에 오히려 호응을 받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지금 노무현은 뭐 떠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녹취록 말미에 김건희 씨가 이것을 녹음하고 있던 이명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녹음하는 거를 다 알고 하는 이야기처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통화는 기자님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생각하고 이만 끊겠다. 보도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약속 얼마나 잘 지키나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그건 사담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거 뭐 보도할 게 아니다. 그러니 보도하지 말아달라. 보도 안 한다고 전에 했으니 약속 얼마나 잘 지키나 보겠다. 이렇게 하니 이명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남자입니다. 남자답게 약속 지키겠다는 이야기죠. 저 남자입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가 그렇죠. 아, 멋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이명수가 염려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 녹음 다 하고
그것을 또 서울의 소리 쪽 PD와 서로 막 상의를 하고 유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깔까 막 상의하고 또 이 뭐 여기 줬다가 저기 주고 막 녹음 파일 주고 나중에는 이 공중파 MBC에 갖다 주고 KBS 갖다 주고 가서 막 확인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한 이명수죠. 근데 저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아닌 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그, 녹음 파일은,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별 내용이 없는데, 이제 이재명 부부까지 다 나서서 공격을 합니다. 그동안은 캠프 차원에서 했는데,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김혜경 씨는 배우자도 무한 금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도발을 했죠. 자, 이재명 어제 이 파일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뭐 캠프 사람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안 했죠. 본인이 언급할 이 자격이 없죠. 욕설 파일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은 어제 너무 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하니까 다급해서 뭐 여기저기 다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차원에서 김건희를 공격을 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언론사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건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녹음 파일 중에서 진보 좌파 성향 언론들이 막 그 본인을 줄리 의혹 제기하고 어머니까지 막 그 건들고 막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그냥 안 놔두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뭐 사담처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은 김건희가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급하죠. 자, 세 번째 파일. 이재명이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녹취록.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것과 기존에 있던 것을 합쳐서 한 35개가 됩니다. 이 35개는 지금 이것이 본격적으로 다 털어지지 않고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민주당 경선에서 특히 이낙연을 지지를 한 이 유권자들이 이재명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도저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는 없다, 이렇게 등을 돌리는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 씨 고인이 된 친형을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한 정신병자 취급을 막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을 정신병자, 막 성남시정에 이것저것 이건에 개입하라고 해서 내가 말리니까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그래서 내가 형에게 욕설하고 형수에게 욕설했다. 자, 그렇게 막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재명의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욕설을 들었던 박인복, 이재선 씨 부인이죠. 박인복 씨가 이 친형이 뭐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데 대해서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앞으로 대응하겠다. 모욕죄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확전이 돼서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본인을 올가면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 안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을 할 때 부인 김혜경 씨가 추하기 너머로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중에 국민께서 들어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드실지. 자, 국민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경제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서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육성 녹음 파일 공개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느냐, 불리할 걸로 보느냐, 이 파일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자 64.8%가 그렇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64.8,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지 않다, 29.3. 이 29.3%는 이재명이 뭐를 해도 쫓아가는 한 30%선 그 정도가 있죠. 거기서는 그런 욕설 파일이 나와서도 부정적 영향을 안 미칠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반면에 김건희 씨 통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느냐, 이 질문에는 그렇다 56.8%, 그렇지 않다 40.1%. 이 녹취 파일이 이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 그 견해도 물론 가반수가 조금 넘게 있죠. 그런데 이재명의 육성 부정적 영향 64.8보다 56.8이니 그 한 8%포인트 작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은 40.1%입니다. 40.1%가 윤석열 후보의 지금 지지자들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또 지지를 더 확고히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건희 씨의 그런 발언들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보면은 김건희 씨 녹취록은 이 공작을 벌인 쪽, 막 몰래 녹음을 하고 막 공영방송에 주고 한 공작을 벌인 쪽의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한 불발탄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재명 녹취록은 이재명의 인성 문제, 그 인격 문제를 재부각시키고 있고, 동시에 이 친형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그 정황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녹취록, 그 정영학 19개 녹음 테이프, 여기에서는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들은 계속 공개를 하겠죠. 지금 이거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이 뭐 친정권 성향의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도 뭐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뭔가 또 있었으면은 이미 다 터뜨렸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녹취록 대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재명이 오히려 위험성이 크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